안녕하세요. 신규 코너 언니들입니다. 네, 앞으로 언니들에서는 입시 끝판왕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솔직하고 은밀한 학창시절 이야기를 샅샅이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언니들 첫 번째 게스트로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고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경제학이랑 수학을 전공한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시나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언니입니다. 첫 네. 번째 언니야. 제가 첫 번째 반발 언니고요. 반발 언니야. 자, 언니라는 게 형이라는 뜻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하여튼 그래서 언니들 한 분 한 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지쌤부터.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정보문화학과 재학 중인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연출전공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했던 이현영입니다. 지금 우리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몇 개를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조금 언니들한테 학창시절 어떻게 공부했고 앞으로 그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조금 어떤 조언 같은 걸 전해주고 싶은지 하나씩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영쌤한테 조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학생 때 평균 순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리고 질문이 두 개인데요. 두 번째는 또 하루 평균 인강 및 현강을 얼마나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는 10시간 이상 꼭 와. 공부를 했었었고요. 와, 매일요? 일요일만 빼고요. 일요일 빼고.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간 이상 항상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아닐 때도 있었지만 보통 그렇게 하려고 내피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강은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교재로 제가 보통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인강은 한 2시간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은 10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 다니는 평일에도 10시간 이상 공부하신 거예요? 아 그거 포함이죠 당연히. 학교 포함 10시간? 아 그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듣기로는 네. 그 촬영 현장이랑 그리고 학업이랑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맞아요.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방송 활동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 가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밤샘 촬영이 있을 경우에는 밤새서 이제 자투리 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프로미스나인 백지현 아세요? 알아요. 약간 그분도 아이돌 활동하면서 대기실에서 맞아요, 공부하면서 맞아요. 서울여대 정시로 갔다고 하셨거든요. 약간 진짜요? 진짜 비슷한 케이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촬영 현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막 야 공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왜 공부를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좀 그런 에피소드들 후자에 가까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았죠. 특히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PD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뭐 성적이 잘 나오긴 해? 그래서 네, 잘 나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농담이에요, 농담. 현강이든 인강이든 그러면 그 공부 시간 10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강은 제외. 인강은 인강은 제외 제외하고 10시간. 10시간. 왜냐면 학교에서도 야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10시간. 그러면은 인강은 혹시 어떤 걸 들으셨나요? 근데 인강은 제가 대부분 다 EBS 걸 들었어요. EBS 걸로. 야, 그 뉴스 기사에 나오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뉴스 기사 보면 네, 파원 들고 촬영장에서 공부하고 촬영장에서 공부하고 교과서 그렇죠.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 그거 철저히.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요. EBS랑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명학. 현진 쌤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요? 저는 학교 다니는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한 3시간
4에서 5시간? 정말요? 네, 왜냐면 학원을 또 다니잖아요. 학원 시간 네, 빼고. 학원에 빼고 거의 제외하고. 네, 학원은 음. 10시까지 다니고 오니까 이제 집 오면 10시 반. 그럼 뭐 약간 야식 같은 거 먹으면서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야식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말랐는데. 아, 지금 많이 뺐고 어. 야식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한 새벽 2, 3시쯤까지 하다가 잤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반 정도에 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막 일찍 와라 이런 게 없고 8시까지였나요? 8시 반까지만 가면 됐어서 그렇게 늦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와. 7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든 점은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없었어요? 근데 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 사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결과가 나쁘지 음. 않았으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나고 싹 다 미화됐고요. 그 기억이. 그다음에 제가 사실 방금 한 2, 3시에 자서 7시 반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 게 이건 제 기억에 있던 거고 제가 아, 옛날에 그렇죠. 썼던 일기를 보니까 아 오늘 4시간이나 잤다. 망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시간도 안 자고 살았나? 약간 거의 이게 불사조네. 망했다 할 정도면 그냥 그거보다 진짜 적게 잤다는 거잖아요. 두세 평소에. 시간. 두세 시간 그러니까요. 정도. 근데 어떻게 살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와.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힘들었던 게. 그때가 고 1, 2, 3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이지영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지영 거의 선생님 나 그거 듣는 것 같네. 싱크로율이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그렇게 그렇게 못하는 나이가 먹었다니요 선생님. 지금 지금은- 단발 언니 앞에서 지금. 아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야근 한 번 하면 그 다음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맞아요. 근데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은 야, 이건 아무것도 어떻게 아닌 했나. 거야. 맞아요. 어떤 진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했나.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바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거는 현현 쌤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 학창 시절 평균적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진 쌤은 대답을 해주셨지만 네. 그리고 보통 어느 시간대에 공부가 가장 효율적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6시 30분에 항상 일어났어요. 와, 부지런하시. 11시 30분, 아침 자세. 6시 30분. 아,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침을 꼭 먹었어요. 최근에 현영 쌤한테 전화 드렸을 때 네. 아니 오전 시간이었죠. 오전 시간이었는데 일하고 계셨잖아요. 아, 맞아요. 되게 이른 맞아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놀랬는데 어. 학창 시절부터 그렇죠. 네, 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근데 지내시는. 부지런한 게 밥을 먹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밥을 먹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참 감사한데. 아, 아무튼. 그러면 6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일어나서. 먹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30분 다시 밥을 주무시고? 먹고. 다시 먹어. 자진 않았죠.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고, 밥을 섭취하고, 이제 셔틀을 타고 이제 학교에 갔죠. 현진 쌤은 그러면은 현진 쌤은 일반 고등학교 저처럼 다니셨죠? 네, 저도 할렘가 출생이라서 이거 할렘까지 말해도 가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아, 저는 완전 신생고등학교를 오. 나왔어요. 2011년도에 개교한? 제가 뭐 6회 졸업생인가 그래요. 와, 네.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길을 개척하고 떠났어요. 우와, 개척자. 개척자. 거의 네. 여기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진? 아,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근데 수시 일반 전형 서울대를 음. 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쓴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없어요. 엄청 쓴 힘들었을 사람도 것 같아요. 없고. 오, 네. 대단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한테 음. 써도 안 될걸? 이랬는데 제가 그때 딱 그냥 된 거예요. 네, 와. 제가 차라리 눈으로 떨어진 걸 볼게요. 이래가지고 음. 썼는데 운이 좋아서 붙게 된. 에이, 실력이죠. 무슨 운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음. 보통은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선배들의 입결을 보고 따라가다가 자연스럽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길을 딱 따라가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생학교에는 진짜 선배가 모든 없어요. 것들이 새로운 네. 것들이라서 쉽지 않아요. 제가 자유전공학부 나왔잖아요. 네. 자유전공학부도 서울대에서 생긴 지가 법대가 없어지고 그 TO로 맞아요, 만들어진 학부라서 그래서 진짜 모든 것들이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격하게 입시는 공감하시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입시 준비는. 맞아요. 네.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고1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고2 때는 뭐 해야 되고 이걸 보통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노트를 그쵸. 주잖아요. 그런데 오 진짜 쉽지 맞아요. 않았겠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막 너희 선배 중에 너랑 비슷한 케이스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도 비슷하게 해봐라. 뭐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그냥 그런 없으니까. 분들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고3 때 이제 입시가 딱 가까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선생님들 도움은 거의 받지 않았던 게 와.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반 입시를 모르셔서 그냥 뭐 학원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사교육의 도움을 조금 이렇게 받으시네요. 네. 사교육에 도 어쩔 수 없이. 네. 아니 뭐 사교육이란 게 뭐 나쁜 나쁜 게 거 할 수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민서관 연구소도 되게 그 다양한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을 네.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럼요. 네, 언니들 민서관 아니야, 연구소 저희도 드리고 있고. 필요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현진 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휴식 시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취하셨나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꼭 휴식을 취했습니다. 뭘 하면서 취했냐면 일단 저녁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TV를 켜놓고 예능 같은 거 한 편을 켜놔요. 그러면서 밥을 먹고 뭐 예능이 당연히 1시간 넘게 하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보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꼭 그런 식으로 쉬었고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히 리프레시할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1시간씩은 그렇게 쉬었고 뭔가 그리고 메이저한 태스크가 딱 하나 끝나면 1시간 정도 쉬고. 네. 쉬고 다음 거 하고 네, 그러고 그런 다시 느낌으로. 공부. 그리고 와우. 내신 시험 보는 날, 중간 기말 보는 날에는 이제 절대 공부를 하지 않고 꼭 친구들과 나가서 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시험 당일에? 아, 다 끝나고요. 아, 시험 다 끝나고, 끝난 날 다 있잖아요. 끝난 네. 날. 네네. 네. 그날은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때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저만 효연쌤, 공부 효연쌤 아니겠죠? 내신 시험 끝나면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왜 해요? 왜 하죠?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소장님이랑 가까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항상 휴식 시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 예능 보셨다면 혹시 예능 어떤 거 보셨어요? 그때 그런 거 아는 형님 막 런닝맨? 이런 아는 거 형님. 아는 런닝맨은 저 좀 초등학교 때 핫했었어요. 아, 초등학생 네. 때 했고. 고등학생 때는 막 그냥 이것저것 좀 친구들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뭐 언니스 이런 거 되게 핫했었어요. 네. 언니스. 네. 언니스. 그런 거 아니면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맞아. 전 교회를 갔던 기억밖에. 네. 지금은 잘 안 다니지만 그때 이제 간절하잖아요. 맞아요. 입시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도 가고 막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우와. 그래서 일요일 빼고는 거의 공부. 맞아요. 아. 맞아요. 보통 그렇게 했고 우와. 저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암흑적인 그런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곡들 월광 막 이런 거 치셨나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자신 있는 피아노 곡이 뭐예요? 저요 즉흥환상곡 어. 쇼팽. 쇼팽? 아니요 지금은 잘 아, 지금은 조금 이제 그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한 정도? 페이지 정도 가능? 가능. 다음에 기회가 다음에 한 번. 된다면 다음에 여기 한 번. 그랜드 피아노 렌탈. 아, 그래? 한번 여기 가져올 들어보겠습니다. 순 있어요? 멜로디형 갖고 오시는 거 아, 아니에요? 멜로디가 괜찮다. 그렇게 되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고급진 쉬었어요. 취미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청자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고3 때는 기본서를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물론 과목별로 되게 다를 건데 본인이 제일 자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는 과목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본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본서를 몇 회 독하셨는지 이런 것들 한번 효연쌤부터. 저는 진짜 기본적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정말 파고들어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회독 정도를 기본으로 했고 다른 이제 기본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준비를 위해서. 네네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내신 준비랑 수능 준비랑 저는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대원외고 다닐 때도 이제 수능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5회독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게 수능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실질적으로도. 근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념 설명이 자세하거나
친절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저희는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 활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이제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인강 혹시 반에 인강을 학생이 몇 명 있을까요?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7명? 27, 꽤 많았네요. 27명?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저희 때라니까 조금 제가 되게 올드한 오전반,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후반 그렇지 나뉠 때 않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되긴 했죠. 오전반, 오후반 나뉠 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60명 있고 한 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나이가 어떻게 30명 되시는지. 초반 정도? 서른살 초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 과목이요? 다니던 과목.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체육, 막 한데 음악, 음미체? 음미체 이런 거. 음악은 쇼팽 그만 선곡 치면 가서 이제 그 그쵸. 4시간이나 하고 이제 가서 피아노만 치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쭈글쭈글 공부만 하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주요 과목 중에서 혹시 국영수 중에서 저는 자신 있었던 국어. 거니? 국어요. 저는 국어. 그래도. 현진쌤 하고 싶은 말씀이 아, 많이 있으실 국어 것 같은데 공부학과잖아요, 선생님. 아, 죄송해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러면 국어는 공부를 수능 특강으로 동일하게 맞아요. 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셨고. 인강, 그리고 윤혜정의 나비효과라는 책을 저는 네. 10회독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기본을 탄탄하게 해서 이 EBS를 진짜 저는 좀 활용을 많이 하는 케이스. 자 그럼 봅시다. 수능 푸실 때 그 국어 영역 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아니면은 발췌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봐가면서 눈으로 빨리빨리 필요한 정보만 캐치해가지고 푸셨어요? 전 발췌했던 것 같아요. 오, 그쵸. 정보량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저는 발췌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 읽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문들. 비어있는 정보 놓치면, 그러니까 네, 그 혹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네, 네.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되니까. 맞죠. 네. 맞아. 음. 근데 질문부터 먼저 읽고 지문을 풀었어요. 지문을 읽었어요. 네. 근데 그런 지금 방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접근법 같은 게 자리 잡히기까지 솔직히 국어 영역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라는 거를 한번 딱 국어 영역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거 처음에 한번 데이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 처음에는 감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거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 기억이 좋았던 것 같아. 경험을 하게 되면 점점 자리가 잡히는데 맞아요. 혹시 그런 과정들을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 그래도 주요 과목 중에서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수능 특강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도 푸시면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조금 해 나가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상 독서하는 거를 좋아해서 특히 그게 비문학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휴식 시간에 독서를 했던 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이제 평소에 어떤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좀 계속 바꾸려고 했던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기본서 그걸 이제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외웠어요. 그래서 다 외운 다음에 이제 백지에다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적고 이제 제가 빼먹은 거 있으면 다시 이제 보고 해서 그거를 이제 백지 복습을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서 와.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문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회에서 선생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1대1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공부했다는 게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제 이미지가 어떻길래? 아니 왜냐면은 지금은 조금 더 공부보다는 자유로운 그 영혼이죠.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좀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되게 흥미롭네요. 왕년엔 그랬다. 네, 지금은 왕년에는 아니다. 그랬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했었다. 혜미쌤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요 과목 중에서 자신 있었던 거. 주요 과목 중에서 저는 수학이 제일 자신이 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와, 되게 의외인데요? 수학 진짜 왜 의외다. 수리과학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네.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고. 그냥 문과는 수학을 앵간 잘하면은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맞아. 물론 이제 문이과 초점 이런 때문에? 게 사라졌지만, 아니 그것도 있고, 약간 애들이 수학을 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문과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아니, 확 물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조금 더 그래도 영양가 있는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인 기본서 아까 윤혜정의 나비효과 말씀해 주셨고 현진쌤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수학 기본서 같은 거 그리고 회독수 같은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수학 기본서는 당연 수학의 정석 아닐까요? 맞아요. 수학의 네. 정서. 네, 이게 저는 선행을 어느 정도 해놓은 케이스였어서 그냥 뭔가 기본서를 특정 짓고 그거를 꾸준히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이 풀고 정말 계속 반복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우리 게스트 또 새롭게 오시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후기 같은 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우리 때는 약간 뭐 정석이라든가 예, 뭐 개념 플러스 유형 아 맞네. 네. 아, 맞아. 개념 플러스 유형도 많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 정석에 비해서 훨씬 더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표현도 올드하지 않고 근데 또 필수 내용은 다 들어있대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기억 다 맞아요. 나시죠? 다 기억나는. 그래서 저도 과외학생 개념 플러스 시키고 무조건. 있었어요. 네. 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뭐 국어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매산문 매산비. 기억나세요? 세상에. 그것도 많이 풀었었어요. 네. 맞아요. 엄청 조금씩 풀게끔 돼 있잖아요, 하루에. 맞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저도 같습니다. 그거 추천. 저는 되게 그 모의고사 기출을 좀 쏠쏠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전만큼 좋은 연습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만큼 좋은 연습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네 모의고사로 시간 재면서 아, 네,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몇 년도 거까지 푸셨어요? 약간 제 학번이나 나이 나이 같은 것들이 공개. 가늠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반발하는 쉽게 나이 얘기 공개. 못해요. 나중에 차차.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땀나네요. 네, 여하튼 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부를 할 때 암기랑 이해 중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효영쌤? 저는 무조건 이해였어요. 이해. 이해. 왜냐면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되더라고요. 음.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해를 못했을 때는 한 글자만 따서 이제 그냥 암기하는 방식을 처음에 취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바로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일단 이해가 바탕으로 한 암기가 네.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 사실 외우지 맞아요. 않으면 못 푸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조금 풀어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해를 하는 거요? 네.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고들면서 이제 하나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작품이 나오면 다른 이제 교과서나 다른 책들을 이제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취합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파헤치고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가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도 보고 저 기본서도 보고 이것도 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 아니면은 구성 요소가 있다. 맞아요. 왜냐면 아랍어로 된 제가 그 뉴스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랍어. 근데 그게 물론 제가 자꾸 보다 보면은 패턴은 눈에 익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읽어내는 알고리즘이 저한테 없으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맞아요,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그 규칙 같은 것들이 내면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현진쌤 같은 경우에는 암기 vs 이해라고 한다면 근데 저도 현영 쌤이랑 똑같이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걸 토대로 암기를 한다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맞아. 구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생 암기를 할 수밖에 맞아. 없는 그러면 어쩔 그 수 없지. 생 암기를 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게 되게 그러게요. 단순하면서도 맞아요.
단순하면서 너무 괜찮아. 아니면 저는 막 노래 노래 만든 적도 불렀어. 나도 노래 불렀어. 노래 만들어서. 최근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뭐지?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 최근은 아, 아닌데 아, 몇 저 년 됐던 것 알아요. 같은데. 뭐 사인 코사인 노래. 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 알아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저는 경험해보진 못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해요. 댓글 보면 다 막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거 엄청 날 많더라고요. 살렸어요. 아예 안 그랬으면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전혀 모를 못했을 뻔했는데. 텐데. 쉽게 외웠다. 네, 쉽게 네. 외웠다. 혹시 그 베스트 암기법 제가 베스트 뺏었는데 제가 말씀하시려는 거 뺏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생 암기를 때리는 건 이제 시험 전날 때린다. 야, 전문 때린다, 용어잖아요. 좋습니다. 스탱 암기를 때리는 거. 그건 이제 진짜 급할 때 시험 전날, 아, 전전날까지도 너무 안 외워지면은 하는 거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외워버린 거야? 그냥 그냥 아무런 앞글자 앞글자 따서 따서 매일 네. 연불 외듯이 막 연불 말하고 외듯이 중얼중얼 와. 노래 하나 짓기 뭐 이런 음. 행동을 취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과학, 막 기술과정 또 뭐 약간 막 은미체 시험 보는 맞아요.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진짜 그냥 암기 위주의 시험들을 보러 갈 때는 교과서를 10회독하고 갔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막 전날에 10번 읽어라 이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미리미리.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안 들어오는 부분은 노래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앞글자 막 외우고 막 연불 외우고 연불 외우고. 연불.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학창 시절 선행학습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건 좀 재밌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현행보다 몇 학기 빨랐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수학은 저는 1년 정도 이제 선행을 했었었고 수학의 정석, 기본이랑 실력 이렇게 해서 이제 선행을 했었고 1년 정도요? 1년이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막 선행을 하는 건 특별하게 없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논술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 뭐 기술,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해서 모든 분야의 책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글 쓰고 논술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선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저는 그렇게 논술을 하면서 선행을 했던 게 저는 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독서량이 저한테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민서연구소에서는 턴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턴이라고 했을 때 수학을 몇 턴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고3 수능 볼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3번? 3번 정도? 네 번? 3턴 정도? 그래서 공통수학부터 시작해서 미적분까지 쭉. 미적분, 그렇죠. 그 과정까지. 음. 오케이. 3턴. 현인쌤은 수학을 그러면 선행을? 저는 중2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고 우와, 그 우와. 뒤로는 그냥 중2 때요? 네. 고등학교 3학년 거까지 다. 네, 그냥 그 문과권을 다 끝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편하다고 했던 게 대단하다.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항상 100점 가까이 나와서 우와. 되게 편하다고 한 거였어요, 수학이. 그게 다 습득이 됐어요. 아, 근데 중학생 당연히 때? 막 다 알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처음 한 1턴이라고 하나요? 한 턴이라고 하나요? 네. 한 턴 돌리면은 야 대충 알겠다.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정도고. 파악 정도? 네, 그다음 계속하면서 심화적인 거 완전 그리고 뭐 수능 저희 때 이제 30번 문제 아시죠? 네. 제일 어려워. 30번. 네, 제일 어려워. 그런 거 풀 수 있을 때까지 도전 와. 이렇게 해서 수능장에 들어갔죠. 와. 선생님은 혹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킬러 문제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근데 하셨어요? 저는 블랙라벨을 열심히 풀었어요. 블라도 뭐 블랙라벨 안 그 어렵죠. C단계였나? 네, 네. 근데 블라 저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파헤쳤던 것 같고 저는 수학을 막 잘했던 케이스가 아니고 제일 저는 난관이 수학이었어가지고 블랙라벨을 맨날 붙잡고 맨날 씨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영 쌤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 기간은 어떻게
되셨고 음. 고3 때 369 모의고사랑 수능 점수 어떻게 되셨는지. 고3 때 네. 저는 수학은 이제 가끔 3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1이랑 2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맞출 정도로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능 대비 기간은 말 그대로 아까 뭐 교내 활동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 외부 자격증 외부 시험 자격증 등등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 하신 거죠. 맞아요. 와. 와 맞아요. 진짜 힘들었고. 몸이 여러 개셨을 것 같아요. 그땐 참 힘들었던 것 기억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신속하게 또 네. 넘어가 네. 볼게요. 이 질문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언제 모의고사를 두 분 다 처음 풀어보셨고 어느 기점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확 뛴 경험이 있는지 그러면은 그걸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막 열심히 한 편이 아니라서 중3 때 이제 처음으로 접했고 고2 때 한번 슉 올랐던 것 같아요. 좀 방법을 고2 터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고2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현진 쌤이요? 현진 쌤. 저는 중2 때 이제 수학 한 번 다 끝내고 가형 와. 좀 풀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고2 가형은 이제 문과 쪽 파트만 들어가 있는 걸로 그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1일 수도 있고 고2 가형일 수도 있고 기억은 안 나요. 나형 가형? 아닐까요? 아니요, 가형은. 가형인가요? 왜냐면 고3 가형은 이제 오케이, 벡터랑 아, 그거 맞네. 들어가 있어서 네. 못 풀고요. 고2까지였나? 뭐 그랬던 것 음. 같아요. 고2 가형, 고1 가형 이런 거 풀었던 것 같아요. 오. 나형 안 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현진 쌤은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6월 들어서면서 재수생이 대거 투입되면서 밀려났죠. 네. 네.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간 네. 케이스. 그러면은 고 1, 2 때는 갑자기 확 이렇게 뛴 경험 없어요? 원래부터 그냥 위였어, 위였다.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멋있다. 떨어진 기억만 있어요.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멋있다. 떨어졌어요. 에이, 한 번쯤은. 좀 중요한 질문 위주로 한 두 가지만 네. 더 하고.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영 쌤한테 네. 여쭤볼게요. 학창 시절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내신 등급이요? 네. 등수도 좋고 뭐 아니면은 꼭 얘기해야 되나요? 네, 어렴풋이 말씀을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2, 3등급 왔다 갔다 했던 2, 것 같아요. 3등급 왔다 갔다. 근데 대원외고에서 2, 3등급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스카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무조건적인 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케바케. 그러면 그 2, 3등급 때를 기록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와, 확실히 준비 기간이 기네요. 맞아요. 일반고는 제가 봤을 때 한 3주? 3주 되나요?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꾸준히 하긴 했는데 이제 완전 집중해서 한 건 3, 4주였던 저도 것 그 같아요. 정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는 뭐 예습, 복습 정도 맞아, 철저히 맞아. 하고 수업 시간에 숙제하고 네. 선생님이 맞아. 이건 꼭 해와라 하는 것들을 하고 하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점수가 확 오른 경험이 두 분 다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언제였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제 내신 안 물어보셨어요. 현진 쌤이요? 네. 현진 쌤 내신에 자신 있어서 지금 아, 어떻게 하시는 그냥- 거죠? 아니요, 좋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잘못하셨네. 아니 근데 그냥 그러면 방금 질문이랑 같이 섞어서 네. 말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고1 때 1.0이었고요. 고2 와. 때 그 와, 오디션 1.0.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그 워너원이 데뷔했던 뭐더라? 프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3이셨나요? 대학교 때셨나요? 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딩 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애들이 다 집중하거든요, 거기에. 근데 저도 이끌려서 휩쓸려가지고 좀 그런데 쓸데기 없는데 시간을 시간을 좀 할애하느라 낭비를 했구나. 진짜 내신이 한번 쭉 떨어졌어요. 고2 때 진짜 1.4에서 5? 갑자기 그냥 완전 청천명령.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고3 때 열심히 해서 한 1.1, 뭐 1.2 이 정도 나와서 이제 최종 내신 1.23
마무리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4.0, 5.0 내신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가실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파이팅! 세상에 악플 달리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 네.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발령이 됐죠. 네. 네.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꽤 이렇게 잘 선방을 하셨나요? 그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을 타이밍이니까. 네, 그때까지도 열심히 했죠. 저 3학년 2학기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왜냐면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재수하면 3학년 2학기 중요하니까. 네, 어떻게 될지 그럼요. 몰라요. 이야. 근데 막 당연히 3, 4주 잡고 하진 않았고 음. 한 일주일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진짜 반대되는 것 같은 게 저는요 되게 그 흥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물론 시험에 출제될 것들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죠. 했는데 뭘 먼저 할 거냐 했을 때 흥미 위주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내신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내신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할 무렵에는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1.2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코 그 저희 때는 뭐 직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흥미 위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수능 잘 보면 되지. 그리고 내신 이 정도 나쁘지 않아. 내가 자기소개서 엄청 잘 쓰면 돼. 좀 전 책을 조금 많이 읽었어가지고 글에 대해서도 자신이 자신이 많았고 있었나 보다. 그때는 막 그 고딩 감성 있잖아요. 그 막 시도 쓰고 시도 쓰고 막 랩은 안 그랬잖아요. 쓰셨어요? 랩했을 것 같아. 숑성원이 시작도 안 하실 때라서 아, 네. 그렇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시켜주세요. 삐. 아니 쇼미더머니 얘기 저희가 안 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시작도 안 저 했어요. 랩만 물어. 여기까지. 리액션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넘어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언니들이죠. 언니들 첫 시간 언니들. 특별한 언니들 두 분 모시고 네, 첫 방송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멋있고 트렌디한 게스트들 모시고 방송할 테니까요.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서 네. 방송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